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공용 부분의 유지 보존에 있죠.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은 기본적으로 관리비로 부과되죠. 그죠? 그러면 말하자면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은 다 관리비로 부과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비로 부과하는데 우리가 관리비로 부과할 때는 나름 그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과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가 자 보겠습니다. 물건을 관리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데 그게 이제 형태가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쓸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맞죠? 그리고 뭐 책상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에어컨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돈은 자 관리비로 부과할 돈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그 컴퓨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고장만 안 나면 10년, 10년 이상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실은 부가는 따지고 보면 그죠? 그 물건이 효용의 말하자면 쓰여지고 있는 동안 부과를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컴퓨터를 이번 달에 12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 이제 처리 기준에서는 보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부과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관리 업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관리사무소가 쓰는 계정은 비품 공기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죠. 하죠. 비품 공기구. 자, 자산입니다. 자산. 그죠? 근데 이 자산은 자,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우리 업무에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분류상 이 자산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이면서 자, 비유동 자산의 분류를 아파트가 회계가 비유동 자산의 분류를 크게 뭐 투자자산, 유형자산, 뭐 기타 무형자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비품공기구 유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유형자산. 회계의 유형자산은 자, 말 그대로 뭐 건물, 토지, 비품 맞죠? 차량, 운반구, 뭐 구축물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냥 공용 부분의 유지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의 유지 보존 역할로 보면 사실은 자산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유형자산은 비품공기구로 해결됩니다. 그죠? 자, 비품이라면 비품공기구의 구별 기준은 관리사무소에서 쓰여지느냐 그 외의 장소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비품공기구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봐요. 비품.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월 29일. 자, 오늘 비품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자, 120만 원짜리 컴퓨터를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관리비로 부과해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관리비용 계정을 쓰면 이번 달에 부과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저 컴퓨터는 10년 쓸 건데 이번 달의 입주자 등이 그 120만 원 전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했을 때 유형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서 합리적 기간 동안 관리비로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비품 계정을 쓰겠습니다. 비품.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비품 계정은 자산 계정이에요.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하려면 관리비용 계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관리비로 부과하려면 어찌하면 비용을 말하자면
비용을 없애면서 차변의 관리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만,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우리는 이 관리비용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이 관리비용, 유형자산의 관리비용 부과는 결국 감가액을 부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비품은 살 때 120만 원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자산은 결국 뭐냐면 가치의 감소액, 감가액을 부과하는데, 이 감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 감가를 얼마를 계상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공동주택회계가 비교적 이제 일반 기업회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공동주택 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단순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허용호 범위를 많이 두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감가상각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나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딱 하나, 말하자면 딱 하나, 공동주택 회계의 목적이 관리비의 적정 부과이면서 관리비의 균등 부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액의 결정도 유형자산의 감가를 부과할 건데, 감가상각액 감가액은 뭐냐면 매달 똑같이 부과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매달 똑같이, 정액법이란 말이에요. 매달 똑같이 부과할 거예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매달 똑같이 부과할 건데 얼마를 부과할 거냐 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일반 기업이라면 유형자산에 관련해서 보물값을 인정하거든요. 말하자면 잔존가액을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은 뭐예요?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 잔존가액을 인정하면 120만 원 중에 10%의 잔존가액을 인정하면 12만 원은 부과 못하는 거잖아요. 다 부과하겠다.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은 다 부과하겠다예요. 잔존가액을 0으로 부과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감가 대상이 되는 돈은 120만 원 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감가를 회계 처리하느냐? 언제부터 하냐면 취득한 달부터 해요. 취득한 달부터. 말하자면 취득한 시점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비품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지금부터 감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취득한 시점부터. 근데 감가상각액을 정액법 잔존가액형으로 계산할 건데, 이게 일반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감가의 비용의 계산은 1월 계산이란 말이에요. 1월 계산. 이자를 계산할 때도 1월 계산하고. 기본적으로 비용의 계산은 1월 계산인데,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균등부가의 측면에서 월할 계산입니다. 월할. 말하자면 취득한 달부터 10월 달부터 관리비를 계산할 건데, 관리비용을 계산할 건데, 그죠? 월할 계산이란 말이에요. 한 달치를 계산하겠다. 관리비 균등부가. 우리가 10월 10일에 사든 1일에 사든 29일에 사든 한 달치를 계산하겠다입니다. 그럼 봐요. 우리는 정액법으로 잔존가액 0, 120만 원 전체를 감가상각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한 달치를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이게 법의 규정사항입니다. 규정사항. 그죠? 법의 규정사항. 인데 뭐냐 하면 하나, 상각기간 얼마 동안 부과할 것이냐, 얼마 동안 나눠 부과할 것이냐는 입대의 의결입니다. 그죠? 봐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고장만 안 나면 5년 10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120만 원은 5년 10년 동안 나눠 부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각기간 입대 의결이다. 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입대 의결로 1년에 걸쳐 상각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의결을 했다면 뭐예요? 120만 원은 1년 동안 매달 똑같이 상각할 거예요. 잔존가액 0으로. 120만 원을. 그럼 120만 원 나누기 11에서 당월
10월 결산 정리로 당월의 관리 비용은 10만 원 부과하는 거예요. 관리 비용 10만 원.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건 결국 뭐냐면 이 10만 원은 결국 비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건데 맞잖아요. 차변은 관리 비용 계정이고 대변은 비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비품 계정, 비품이라는 계정을 쓰면 어때요? 자, 10월 31일의 재무상태표에는 그죠? 재무상태표에는 어때요? 자, 비품이 얼마 되겠노? 110만 원이 표시되죠. 비품 계정을 쓰면 그죠? 자, 그러면 1년이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비품은 없어지죠. 그죠? 봐요. 우리가 이 비품은 이 컴퓨터는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에 쓰이고 있고 자, 인위적으로 상각기간을 결정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건데 상각기간이 끝나면 비품이 없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장부에 없는 자산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니고 비품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장은 간접법에 의한다가 법의 규정사항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는 비품 계정을 직접 쓰지 않고 비품을 평가하는 계정을 쓰는데 그죠? 그 계정의 이름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인데 이거 감가상각누계액 말하자면 이 평가에 이 유형자산 비품이란 유형자산을 평가한 마이너스 차감하는 계정이거든요. 그럼 이 계정의 명칭을 쓸 때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꼭 써줘야 된다. 비품이라면 비품감가상각누계액, 공기구라면 공기구감가상각누계액 계정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해야 바르게 된 계정과목 설정입니다. 그럼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재무상태표에서 10월 31일 재무상태표는 비품은 120만원인데 뭐예요? 비품감가상각누계액은 자 10만원이에요. 그래서 비품의 가치가 지금 110만원을 표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비품감가상각누계액은 120만원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표시되는 거예요. 장부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장부에 남아있고 이 장부는 이 유형자산은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에 잔존가액이 0인 상태로 계속 우리 업무에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의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 업무에서 쓰이고 있는 거고 비품 공규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준은 매달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기준은 우리는 매 결산기말 이 내용을 실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사. 매 결산기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장부에 있는 유형자산이 실질도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실질이 필요 없다면 처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회계 처리를 통해서 역시 입대위의 의결을 거쳐서 처분하게 되면 장부상 없애게 되면 뭐예요? 차변의 비품 계정을 대변에 보내고 맞죠? 그럼 없어지죠. 평가 계정 대변에 있는 평가 계정을 차변에 보내서 이 비품 계정을 장부상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그럼 봐요. 그러면 자 일단은 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산표를 보면 비품 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120만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120만원 잔액이 있는 거예요. 10만원 잔액이 있단 말이죠. 그죠? 10만원 잔액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회계에서 차변 계정은 자산 계정과 비용 계정을 우리 차변 계정이라 그래요. 차변에 잔액이 있는 계정이고 자 대변에 잔액이 있는 계정은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과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인데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계정이 잔액이 표시되는 계정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근데 이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도 자본도 수익 계정이 아니에요. 이 계정의 성격은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차감하는 평가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의 자산의 가치는 시산표 계정의 차변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11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11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10만 원이 되고, 자, 시산표라는 장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산표를 통해서 굉장한 정보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시산표는 업무 편의상 작성되어지는 장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산표의 비품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나타나지만 야는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해당되는 유형자산 밑에 하단에 표시되어서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봐요.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가치는 장부 잔액은 110만 원이고, 시산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산의 장부가 차변에서 대변의 누계액을 차감한 것이 자산의 장부가액이 되는데 야액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품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은 시산표의 대변에 표시되는 계정이지만, 그죠? 이거는 설정입니다. 표시되는 계정이지만 야는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이 아니다. 얘는 비품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차감하는 평가 계정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비품의 감가액을 처리하는 관리비용 계정을 뭐로 할 것이냐. 이죠? 자, 그럼 우리가 쓰는 관리비용 계정은, 자, 그래서 관리비용은 공개됩니다. 그죠? K아파트에 공개되고, 그리고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관리비용을 모아서 부과하죠. 부과. 자, 비품에 관련된 감가상각 계정은, 관리비용 계정은 공개될 때 일반 사무용품비로 공개됩니다. 일반 사무용품비로 공개되고, 그리고 부과될 때는, 자, 일반 관리비 항목 안에 포함되어서 부과되죠. 급여부터 잡비 안에 포함되어서 부과됩니다. 그죠? 그러면 관리비용이 10만 원이면 일반 사무용품비로 10만 원 공개되고, 일반 관리비 안에 일반 사무용, 말하자면 감가상각비 이 내용이 일반 관리비 안에 10만 원 포함되어서 일반 관리비로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정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업무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관리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가장 최적의 사실은 계정 과목은 일반 사무용품 비인 것 같아요. 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각각의 회계주체가 어떤 계정을 쓰느냐는 결국 회계주체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어떤 관리비용 계정을 쓰더라도 공개는, 자, K아파트 공개는 47개의 항목으로 공개되고, 부과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과 항목대로 부과되는 게 공동주택 회계예요.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쓰는 관리비용 계정은 사실은 최적의 구성은 공개 항목하고 같으면 최적이겠다. 맞죠? 그죠? 계정 과목이 많다고 해서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 최적의 관리비용의 설정은 공개 항목과 같았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은 일반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랬을 때 조교에서 있잖아요. 비품 12분의 1회차 감가상각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용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는, 자, 관행적으로 그러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쓰는 계정은 사실은, 그죠? 감가상각비 계정을 쓰죠. 쓸 수 있죠. 근데 아파트는,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이게 비품에 관련된 거라면, 자,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을 실무에서 많이 쓴다. 공기구라면, 그죠? 자, 관리용품 감가상각비 계정을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을 쓰면 일반 사무용품비로 공개되고, 관리용품 감가상각비를 쓰면 관리용품 구입비 항목으로 공개되죠.
그리고 뭐예요? 일반 사무용품비나 관리용품 구입비는 둘 다 일반 관리비에 포함돼서 부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좀 업무가 이제 뭐냐면 단순했을 때 정보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의문이 사실은 덜 생기고, 그죠? 단순했을 때 이제 계속성을 유지하기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관리비용, 미품의 감가와 유형자산의 감가와 관련한 관리비용 계정은, 그죠? 관리비용 계정은 자 일반 사무용품비와 관리용품 구입비 계정으로 쓰면 좋겠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쓰고 있는 계정으로 쓰고 있다면 이 계정은 공개될 때 일반 사무용품비와 관리용품 구입비로 공개됩니다. 그리고 부가는 일반 관리비에 포함돼서 부과입니다.